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상법 이제 객관식 시간인데, 한 번 다 기본 강의를 듣고 오셨으니까 객관식이다 만큼 조금 수업은 스피드 있게 나갈 거예요. 그리고 웬만하면 수업 시간에 다 암기를 하고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그죠? 바쁘신데 별도로 상법을 시간 많이 없으시죠? 그래서 잠깐 수업하기 전에 우리 상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이 회사법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수는 아예 버리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고, 그죠? 문제 출제 비율을 분석해보면 상법 총론 같은 부분이 거의 한 5, 6문제 정도 나오죠. 그리고 어수가 거의 4문제 정도 기본적으로 출제가 되고, 보험 해상이 해서 한 5, 6, 나머지가 회사법이 나오는데, 그 숫자를 따져보시면 회사법만 공부해갖고는 되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회사법을 내가 만점 받 자신 있다 하시는 분은 나머지 3개를 조금 버려도 돼요. 그러나 내가 회사법을 만점 받을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상총이나 보험이나 어수에서 점수를 획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범위가 많다 보니까 본 순간부터 막 이렇게 그러신 굉장히 많으신데, 일단 저런 수업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수업 시간에 암기를 다 하고 돌아갈 수 있게끔, 그리고 수업은 굉장히 스피드 있게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처음부터 우리 교재 2페이지부터 앞 그냥 인사한다 생각을 하고요. 혹시 목차는 이제 한번 꼭 보고 가셔야 돼요. 모든 과목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2페이지 상법 총론부터 상인 개념부터 정리해서 가볍게 뭐를 공부해야 될지 그것만 딱딱 짚고 넘어가서 문제를 풀면서 우리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다 듣고 오셨으니까 가볍게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상인의 개념 한번 보시면, 상인, 우리 아시겠지만은 그 2번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몇 번 출제가 되었으면 또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 상인이라는 거는, 여러분 자, 이마트에 내가 장을 보러 갔어요. 그죠? 큰맘 먹고 신라면 하나 샀어요. 근데 뜯어보니까 스프가 없어요. 그 이마트를 찾아가시죠. 가서 누구한테 항의해요? 거기 있는 아줌마한테 가서 막 욕을 하고 막 해요. 그죠? 자, 그럴 때 여기서 신라면의 그 가격을 누가 물려줘요? 아줌마가 물려줘요? 이마트가 물려줘요? 그렇죠. 이마트가 하죠. 그래서 이마트가 바로 뭐다? 상인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권리 의무 주체가 된다 해서 어디서 체크를 하시냐면 행정관청이라는 게 체크하세요. 무슨 말, 혹시 상인에서 누가 나올 때 행정관청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행정관청에 납세 의무자가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란 거 아닌가 아시죠?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체크해주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권리 의무 주체가 되는 사람이 상인이지 행정관청의 납세 신고자는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당연상인, 의제상인. 당연상인은 우리 그 22가지 외우시는 분 계시죠? 간혹 가다가 외우지 마세요. 그거 안 외우셔도 돼요. 그래서 22가지를 상행위로 하는 사람을 뭐란다? 여러분 상행위가 혹시 뭐예요? 다 기본 강의 듣고 오셨는데. 상행위가 뭐예요? 이거 혹시 법대 나오신 분 계세요? 이 카메라 돌아가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법대에서 공부할 때 우리 교수님께서 하도 학생들이 꾸벅꾸벅 줘보니까 상행위를 성행위라고 하니까 학생 다 눈을 번쩍 뜨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상행위가 뭐예요? 그렇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죠. 그럼 제가 OX 문제 하나 내볼까요? 아주 오래전에 법무사 문제인데 하나 내볼게요. 자, 상행위는 상인만이 할 수 있다. OX. 상행위는 상인만이 할 수 있다. OX. 오해예요. 여러분, 상행위는 금방 제가 말한 것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한댔죠. 상인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반대로 해볼까요? 상인의 행위는 상행이다. OX. 상인의 행위는 모두가 상행이다. 틀렸죠. 왜요? 여러분 상인도 가족끼리 나가서 그 놀이공원 가서 이렇게 뭐 사 먹을 수 있어요. 그 상행이에요? 아니잖아요. 맞죠? 그죠? 이거 아주 오래전에 법무사 기출 지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거 안 나오죠.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자, 이제 상인의 개념을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의제상인에서는 뭘 체크한다? 여러분 공부하시는 그 법무사,
또는 변호사가 뭐다? 상인이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출제되었죠?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넘어가서 소상인, 자본금 1,000만 원. 근데 이거 공부하신 보면 1,000만 원을 외우세요. 그런데 회사가 소상인이 돼야 한대요. 회사. 제가 오늘 그 기출 거기 문제 내놨죠? 회사는 여러분 자본금 규모에 상관없이 소상인 안 돼요. 회사는 안 돼요. 고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상인에서는 그것만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그건 아시죠? 뭐 상업정보, 상업등기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거 아마 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인 자격 취득 상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인 자격. 자, 여기 앉아 계신 분이 큰 냉장고 있잖아요. 문 한 밑에 아래로 막 있는 거. 그거를 구입하세요. 가서 그거 사에 가면 거기 가게 주인이 물어봐요. 뭐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뭐라 하세요? 아, 저 포장마차 하려고요. 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상인이 된다는 거 아시죠? 이게 상인이라는 거예요. 혹시 은행에 돈 빌려 가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가서 빌려보세요. 그럼 거기 있는 직원이 물어보실 거예요. 어디 쓰실 거예요? 그러면 많아서 빚 갚을 거예요. 그죠? 아니면 제가 장사할 거예요. 라고 여러분께서 내가 영업을 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순간 뭐다? 거기 앉아있는 여직원이 이분 영업하시는구나. 여러분 상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했다. 이게 바로 뭐다? 상인.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인이 언제 상인 자들 취득하는지 여기까지 쉽죠.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세요. 그죠? 자, 이제 그래서 언제 취득하는지라는 부분을 꼭 금방 제가 말한 판례가 바로 2번 동그라미 2번에 있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인식을 한다. 그러면 나는 뭐다? 상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상실은 뭐다? 우리 회사 있죠. 회사가 언제 그 종결해요? 청산 업무 종결시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것처럼 그거예요. 제가 오늘 국밥집을 해요. 식사는 하셨어요? 배고프시죠? 자, 제가 국밥집을 해요. 근데 장사가 안 돼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다 정리하고 폐업 신고하고 왔어요. 저 상인 자격 상실했어요. 집에 와서 보니까 재료가 조금 남아있어요. 버리긴 아까워요. 그걸 제가 다시 팔아요. 그러면 저는 상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뭐다? 샷다문 잠궈서 자물쇠로 채우고 나서 그때 어떻게 한다? 상실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연인에 말하는 거고요. 이제 법인 한 번 볼까요? 제가 이거 잘 안 써요. 그저 죄송해요. 좀 더 되게 많이 쓸 거예요. 지금 보고 법인 한 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법인은 뭐냐면 자 지금 여기에 계신 분 중에서 부모님이 혹시 뭐 사업을 하신다든지 장사하시는 분 계시죠? 그러면 제가 지금 사업을 해요. 저희 자녀가 태어났어요. 저희 자녀가 상인이에요? 가업을 물려주면 상인이에요. 근데 회사는 뭐냐면 여러분 회사는 법인격이라는 거 아시죠? 인격이 생기잖아요. 언제 법인격이 생겨요? 설립 등기하면 생기잖아요. 사람은 태어나면 뭐예요? 출생신고하죠. 회사는 뭐예요? 설립하면 등기하죠. 등기함으로써 어떻게 한다? 법인격이 부여되죠.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이는 자연이가 크게 두 가지 법인으로 나눠요. 네. 제가 앞부분을 다 생략을 하고 객관식이다 보니까 지금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니까 이해하세요? 다 하시고 오셨다고 아까 하셔갖고 그래서 자, 이 법인이라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금방 우리 자연인 같은 경우는 그죠? 하고, 근데 지금 법인하고 있어요. 법인은 뭐냐면, 자, 회사 같은 경우가 언제 법인격이 되냐면, 그죠? 설립 등기시죠. 설립 등기시 어떻게 한다? 법인격이 부여되면서, 일명 출생신고예요. 이걸 뭐란다? 네, 태생적 상인이라고 그러죠. 등기함으로써 어떻게 한다? 자동적으로 법인격이 생긴다. 그래서 뭐 태생적 상인. 이제 법인격이 생기면서 자연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가볍게 넘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상실도 뭐다? 청산 업무 종기시 쭉 똑같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 능력에서 여기는 미성년자만 조금 보시는데 우리는 뭘 보냐면 여기 등기하는 걸 아시죠? 두 번째 볼게요. 미성년자가 무한 책임 서원인 경우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잠깐만 거기 제가 자연인 상실 부분에서
조금 법인하고 조금 설명이 겹쳐졌는데 그 자연인 잠깐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그 뒷부분 상인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있죠. 우리 그 민법에서 그 대리권 소멸사유 혹시 아세요? 대리권 소멸사유? 본사, 대사, 파금치로 외우신 분 계세요? 본사, 본인 사망. 그죠? 본사, 대사, 파금치로 저는 외웠거든요. 파금치. 그죠? 파산. 제가 민법 강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본사는 본인 사망. 그죠? 본사, 대사, 대리인 사망, 대리인 파산, 금치산. 알아서 적어서 제가 적어드리면 안 되는 민법이라서 그러니까 본사, 대사, 파급치로 저를 외웠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이게 또 상인의 잘 안 돼요. 잠이 깨셨죠? 볼게요. 그러면 일단 보시면 상인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받더라도 상인 자격을 잃지 않는다. 그럼 상인은 언제 받는다? 언제 잃는다고요? 네, 지금 제가 막 본사, 대사, 파금치 했잖아요. 본인 왔다가 여러분 상인으로 외우시면 돼요. 사망하면 끝나잖아요. 아이, 또 적어 드려야 되겠다. 예, 그죠? 그래서 보면 이 본사라는 게 본인 사망이에요. 그죠? 파산신고 금치사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 상인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받아도 상인 자격이 잃지 않는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법인 같은 경우가 넘어가고요. 여러분 영업양도에서는 어딜 체크하시냐면 동그라미 2번 있죠. 이거 우리 어음하고 같이 연계되는 3페이지인데 미성년자가 무한 책임서원이 된 경우에 그 미성년자 법정대리 허가를 받아서 그 무한 책임 사원이 된 경우 그 사원 자격으로 어음행위하는 경우 있죠. 이거 출제 잘 돼요.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2번을 지금 다른 그 상법에서 문제가 출제가 아니 법무사에 출제가 안 됐는데 굉장히 중요한 파트. 무슨 말이냐면 우리 무한 책임 사원 나중에 해사법 가면 직업대로 외울 거예요. 근데 이 무한 책임 사원이 된 경우는 미성년자가 어음행위를 하더라도요. 별도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만 할 때는 나중에 해사평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이제 문제 풀면서 우리 핵심 한번 키워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페이지 한번 펼치면서 상인에 대한 문제가 생각보다는 1년에 그지 2년에 한 번씩 출제가 돼서 작년에 2017년도에 출제가 됐어요. 그죠? 16년도 출제가 됐고 17년도 됐는데 올해는 그죠? 반반이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뭐가 출제가 되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시면 소상인에 관한 거죠. 이건 아시죠? 넘어갑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도 회사는 금방 소상인이 될 수가 없어요. 5천만 원 이거 필요 없어요. 무조건 회사는 안 돼요. 그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지배인 나중에 지배할 건데 지금 문제가 출제가 된 간단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자,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해서 그죠? 본점에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배인은 영업주에 가름해서 재판상 또는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죠.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할 거예요. 다음 시간 바로 뒷부분. 예. 그래서 재판의 모든 다 맞는 지문이고요. 네 번째, 이것도 그죠? 어디에 줄 긋는다? 객관적. 객관적만 끄세요. 지배인 행위가 이게 뭐 영행이냐 아니냐? 그걸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된다. 이런 거 판례니까 보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1년도 문제라서 문제를 많이 어렵게 내진 않았어요. 5번 같은 경우가 그죠? 지배인 행위가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대리인 권한 범위 내에서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는 경우를 하더라도 항상 말 넣으면 거의 틀리잖아요. 일단 그래서 악이나 뭐는 또 중대한 과실로 이럴 때는 영업주가 부담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1번 같은 경우는 1, 2, 3, 4번만 답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1, 2, 3, 4번이 큰 개념 정리하시면 되고요.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 보시면 그만 첫 번째 2013년도에 문제가 나왔죠. 그리고 2010년 또 나왔어요. 이 문제가 뭐냐면 1번은 행정관청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답으로 나왔죠. 그래서 행정강청에서 명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상의 주체가 상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두 번째 판례 있죠. 요거 기억하세요.
이것도 나 외우기 싫어요. 그러면 앞부분만 외우세요. 농협협동조합만 외우세요. 협동조합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상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 그것만 보시면 되고요. 그 세 번째, 네 번째도 또 나왔죠. 그러니까 회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회사는 상인을 하지 않더라도 뭐다? 상인으로 본다라는 거. 이게 의제 상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민사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5번. 이것도 몇 번 나왔으니까 여러분 제가 그냥 읽고 넘어간 데서 따라 넘어가시면 안 돼요. 어쨌든 상인에 관한 13년도 문제, 상인과 상인을 연관해서 나왔던 문제니까 1천만 원 정도는 다 기억하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회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사는 뭐다? 상인을 하지 않더라도 뭐다? 상인이 된다. 이건 민사회사, 상사회사 앞부분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기본 강의를 듣고 오셨다 해서 제가 지금 빠지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인과 상인 자격. 이것도 또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새로운 걸 공부하시는 것보다 기출 지문 분석이 제일로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영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상대방이 저 사람 영업 준비하는구나 라고 인식하면 어떻게 된다? 상인이 된다. 헷갈리면 국밥집 또는 냉장고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볼게요. 회사는 상인을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본다라는 거. 세 번째, 16년도에는 거의 기출 지문을 가지고 이렇게 다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죠? 쭉 보시면서 4번도 맞죠? 5번도 똑같아요. 2016년도는 굉장히 문제가 기출 지문으로 보기 5개를 다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해서 법무사는 그죠? 영업을 잘 하더라도 안 된다. 이런 법무사가 왜 상인이 아닌 줄 아세요? 왜 안 해요? 간판 걸고 여러분 나중에 법무사 개업하시면 무료로 해드릴 거예요? 무료로 하실 거예요? 돈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거 상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변호사가 왜 상인이 아니에요? 그분들 뭐 무료로 해줘요? 얼마나 비싼데 왜 아닌 거 아세요? 그냥 답을 하지 마시고요. 그분들 상법 적용받아요. 변호사법 적용받아요. 그래서 상인이 아닌 거예요. 그분들 변호사법 받고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상인법 안 받잖아요. 그래서 상인이 아니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답은 5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이제 2017년도 문제는 분석합시다.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회사는 상법에 의해서 상인이 의제된다. 여기까지 맞는 질문이죠. 대표이사가 개인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금을 차용한 경우 상행위에 해당하는 차용금 채무를 상사 채무로 볼 수 있다. 판례가 이걸 왜 보지 않았냐면 개인이 썼잖아요. 대표이사 개인이 썼죠. 이거 그 후사 판례가 또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돈을 횡령해갖고요. 그 회사에 돈을 다시 넣었어요. 이게 횡령죄가 되냐 안 되냐. 판례에 또 돈을 다시 넣어도 횡령죄가 된다는 판례가 하나 있어요. 근데 개인이 쓴 건 안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이거 넘어갈게요. 그죠? 맞죠? 세 번째도 넘어갈게요. 네 번째도 또 나왔어요. 다섯 번째 또 나왔어요. 자, 이제 내용 정리합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 상인 파트에서는요. 회사 정리하시면 돼요. 회사는 자본금에 상관없이 뭐다? 상인이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뭐다? 횡령 간청은 상관없다. 실질적으로 영업하는 사람이 상인이다. 그 두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지금 계속 그거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연인은 언제 상인이 된다? 내가 냉장고 사러 갔을 때. 저 사람 영업하네? 아직 제가 점포를 안 얻었어요. 저 아직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설레쳐가고 그냥 냉장고 보러 다닌 거야. 이것도 상대방이 어떻게 한다? 인식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법인은 어떻게 한다? 설립 등기하면 나는 이제 법인이야. 상인이야. 뭐다? 태생적 상인. 법인격을 받는 순간 나는 상인이 되는 거야. 이 개념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자연인 중에서 볼게요. 내가 상인 자격을 언제 없어져요? 제가 상인이에요. 그죠? 제가 파산 신청 받으면 돼요? 아니에요. 그죠? 본사 대사 파금치를 외워서 본자를 상인을 갖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우리 상법은 혹시 민법 되게 잘 아시죠?
네, 막 이러시는데, 민법 잘하시면 상법도 잘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앞부분은 제가 금방 말씀이 그것만 정리하세요.